자, 이제 우리 집합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할 거고, 집합 뭐야?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 대상, 오케이? 그 대상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대상을 원소라고 불렀고, 이 원소, 특히 집합 안에 들어있는 이 원소를 찾는 거는 문제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난이도 진짜 높은 것도 있고 아닌 문제들도 있고, 오케이? 됐지? 그래서 그 원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뭐냐? 부분집합입니다. 부집이라고 합시다. 부분집합이 있을 텐데, 부분집합에 두 가지 룰이 있잖아. 첫 번째 룰이 뭔데? 어떤 집합이든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얘는 너무 중요합니다. 공집합은 어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하나 체계를 만드는 근간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는 모든 수학 체계에 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공집합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얘로부터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 뭐야? 부분집합의 개수. 개수 어떻게 구한다? 경우의 수로 구한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경우의 수로 구한다. 어떻게? 타입이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첫 번째 타입은 뭐냐? 어떤 원소가 어디에? 원소가 각 영역에 배치될 뭐로? 경우의 수로 접근하거나,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 얘로만 풀리는 문제가 한 50% 될 거고, 나머지 50%는 뭐를? 어떤 부분집합이 특정 원소를 포함하느냐, 아니면 제외하느냐, 아니면 포함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고, 양자의 형태. 그래서 양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경우의 수로서 문제 푸는 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연습 문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연습 문제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더라. 오케이? 다 됐니? 됐죠? 그 다음 이제 연산들이 있었고, 간 얘기했죠? 드모르간 얘기했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야? A, 여, 합, B, 여가 있어.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거나 한 그러한 부분들 찾기 힘들어. 근데 얘는 뭐로 바꿔주면? 그렇지, 다 바꾸는 거야. 바꾸면 얘. 오케이? 그래서 어느 부분 잘 하셔야 돼? 둘 다 잘해야 되겠지. 반대로 꺾어내는 거, 이런 것들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꾸고 다 바꾸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를 그냥 공식처럼 A여 합 B여 이거를 그냥 그대로 외우는 친구는 없겠지.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꾼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더라. 됐죠? 네. 바로 막혔네. 좋네. 아주 길막 잘했어. 길막 장난 아니다. 네. 갑시다 이제. 이제 뭐 할 거냐? 교환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입니다. 네, 이거 얘기하면 내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 왜? 자세하게 얘기하면 잠밖에 안 자. 잠밖에 안 자니까 내 저거의 의미, 효과만 얘기해 줄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뭐냐? 교환은 바꾼다. 결합은 괄호 묶기 한다. 됐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겁니다. 자, 1 더하기 2 더하기 19를 해. 계산 어떻게 하는데? 그렇죠. 계산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게 했잖아. 설마 그렇게 했지? 그렇게 안 했어?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신 게 뭐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한꺼번에 사용한 겁니다. 됐어? 뭐 실제로는 1과 2의 위치를 바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줬느냐? 결합 법칙, 괄호 묶기를 했어.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냐?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사용했을 때 효과야. 뭐야? 연산이 수월하다는 얘기야. 연산이 굉장히 수월해진다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얘는 언제 사용하느냐? 같은 연산에서만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동일 연산에서만 사용합니다. 생각해봐봐. 이게 약간 그런 거거든. 내가 알고 있는데 뜯어보면 쉽지 않고 그런 것들 이제 발견을 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됐어? 저렇게 됩니다. 두 번째, 동일한 연산은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근데 이거 왜 배우는데? 라고 그게 중요하잖아. 이 도대체 왜 배우는데? 별로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당연히 더하기만 하는 상황에서, 곱하기만 하는 상황에서, 교집합만 하는 상황에서, 합집합만 하는 상황에서는 별로 이거에 대한 효용을 못 느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화되어서 나오는 거는 이겁니다. 대칭차입니다. 자, 대칭차는 그냥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대칭차는 자동으로 얘가 성립합니다. 배우긴 배워. 배우긴 배우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배웠었던 학생들은 배웠겠지. 얘가 대칭차입니다. 차집합인데 대칭의 형태를 합집합했다. 대칭차라고 불러요. 대칭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뒷단을 하는 거대 지금? 그 다음 단을 하는 거대? 지금 몇 장 하고 있지? 6장 하고 있나? 6장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대칭차입니다. 교환법칙 성립하겠어? 당연하지. A, B, B, A를 내가 얘를 A 별 B라고 둘게. A 별 B라고 두면은 안 해도 알겠죠? 안 해도 알겠지? 뭐 해야 돼 이거? 바꿔도 똑같잖아. 교환법칙 성립하지? 이해돼요?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B차 A, A차 B, 그로 바뀔 거니까 합집합은 어차피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잖아. 됐지? 자, 교환법칙 성립해. 됐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지금처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림은 알고 있어야 된다, 얘들아. 얘나 서로 같다라는 걸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주면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게. 뭐 그래도 그림을 조금씩 그려줘야 되니까. 자, 이 무슨 말이야? 이 무슨 말이지? 의미는 이거야. 그냥 한쪽에만 들어있는 A의 성질만 가진 거. 약간 순수 열통 같은 느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성질 더러운 거. A만. 얘 성질 좋잖아. A도 B도 두루두루 그런 느낌. 됐지? 표정 왜 그래? 얘들아, 월요일이야. 주말에 푹 못 쉬었어? 월요병인가? 월요병이야. 나는 없지롱. 나 어제 진짜 일찍 잤지. 9시 40분에. 오늘이 컨디션 제일 좋은 날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쭉. 자, 됐지? 저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이거 이해되죠? 이거 됐지? 넘어간대?
넘어가. 이거 또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외울 건 별로 없어요. 외울 건 별로 없습니다. 대칭 차네. 대칭 차네. 안목이 있어야 돼. 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특수한 연산이다. 라는 거. 그까지는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알 수가 있을 거니까. 오케이? 됐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얘를 먼저 연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C라는 연산, C라는 집합, 이 집합 한 덩어리, 노란색 빗금 칠한 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C랑 빗금 칠한 거 얘랑 얘랑 이제 연산할 거야. 특징이 뭐야? 뭐가 빠졌어? 겹쳐지는 게 빠졌다는 얘기고, 바꿔서 얘기하면 한쪽에만 있는 거를 한쪽 A, B 있으면 A 있으면 A 한쪽에만, B 있으면 B 한쪽에만 있는 영역을 뭐 선택해서 합집합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죠. 해볼까? A, B, C 한쪽에만 있네. 여기는 요 은행 나뭇잎처럼 생긴 단풍 모양. 오케이? 됐지? 여기는 어떻게 돼? 없잖아. 선택하면 안 돼. 여기 한쪽에만 있잖아. 선택해야 돼. 한쪽에만 있어. 여기 둘 다 있잖아. 선택하면 안 돼. 이해돼요? 여기 한쪽에만 있잖아. 오케이, 됐네. 여기 둘 다 있잖아. 안 돼. 여기 한쪽에만 있잖아. 약간 핵시설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됐어? 요렇게. 됐죠? 요렇게 생겨먹은 모양이 나오더라. 얘가 뭐야? 대칭차를 했을 때 영역입니다. 오케이? 영역이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 얘들아 잘 들어봐봐. 이거 이해되는지 봐. 얘랑 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랑 당연히 같네 라는 생각 들어요. 왜 당연히 같냐 하면, 자, 생각해봐. A, B, C 순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벤 다이그램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A, B, C 이렇게 그려서 나오는 이 모양이나, 자, 바꿔. B, C, A로 B, C, A로 이렇게 했었을 때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똑같다고. 어차피 결합법칙이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됐어? 똑같은 상황을 회전만 시키거나 아니면 문자만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다. 끝! 자, 근데 여기 있는 표현된 이 벤 다이그램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A 합 B, 차집합 A, 교 B. 이 생각도 들겠죠? 자연스럽게. 합집합 했는데 교집합을 차집합하면 되더라. 오케이? 다 됐어요? 이제 연습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적으려면 적고 말려면 말고 알아서 하시면 돼. A 대칭차 A야. 누가 나오겠어? A 대칭차 A 하면 누가 나오겠어? 생각을 해라. 이 자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라. 뭐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대칭차하는 거야. 공집합. 집어넣어. 공집합.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의미가 뭐라고? 합집합하고 A, 교집합하고 A, 그걸 빼. 얼마? 어찌됐든지 공집합. 됐어? 또 이렇게 봐도 됩니다. 한쪽에만 들어있는 녀석들을 싹 다 합집합하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A 하면 둘 다 겹치잖아. 한쪽에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이라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든지 간에 얘는 공집합입니다.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하셔야 돼. A랑 A 여집합이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니? A 여집합이야. 어떻게 되겠니?
생각을 해야 돼. 뭐 집에 가서 다시 한다고? 말이 되냐고. 이걸 집에 가서 다시 한다. A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을 합집합해. 전체 나와. 교집합해. 없어. 그걸 빼. 전체 집합 나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전체 집합을 대칭차를 하는 거야. 합집합해. 전체. 교집합해. A. 겹쳐지는 거. 그걸 빼. 뭐 나와? A. 가 나옵니다. 외우지 마. 나 외우지 마라 그랬대. 나야 여러분들한테 유도를 해야 되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걸 생각을 하지만 저걸 누가 외우냐고. 됐죠? A. 공집합이야. 합집합에 A. 교집합에 공집합. 빼. 얼마? A. 가 되겠네요. 자, 요 내신 볼 때는 이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거 특이한 상황입니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얘는 외우나 그냥 바로 보고 판단하나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집합이 들어갔어. 여집합 들어갔네? 같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봐. 아, 얘는 왜 같아지느냐 라고 하면 이겁니다. 얘에다 대입하면 돼요. 얘에다 대입해 봅시다. 잘 들어봐. 얘가 A차 A여차 합 B여차 A여가 되는데 차집합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그래서 교B가 됩니다.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교A가 됩니다. 이 정도 연산했었을 때 얘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A교 B여가 뭐야? 얘입니다. B교 A여가 뭡니까? 얘입니다. 그래서 같아진다 이 얘기야. 이해하셔야 되고 쌤 그냥 합집합하고 되겠냐고. 이게 니들 합집합할 수 있겠나 이거? 교집합 할 수 있겠나? 그게 버럭버럭 머릿속에 떠오르나? 안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야. 정의로 가자. 이게 더 편해요. 오케이? 얘는 이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를 활용해주면? 정의를 활용해주면 같아진다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 자, 됐지? 됐어? 됐냐? 자, 됐습니까? 뭐 거의 다 끝나가. 거의 다 끝나가는 거고. 대칭차를 배우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얘가 잘 들어봐. 이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잘 들어봐. 자, 대칭차는 뭐가 성립한다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게 집합 내용이 별로 없거든. 별로 없어. 뭐 심화반에 간다 하더라도 별거 없어. 그냥 심화반은 진짜 뼈대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그 과정까지 다 얘기를 해주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 별로 없어. 오늘 끝나요. 집합은 오늘 끝납니다. 그 다음 명제가 들어갈 건데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왜 나온다고?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계산이 수월하다 이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거를 머릿속으로 벤 다이그램 그려가지고 이거 아니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대칭차하면 얼마 나와? 공집합 나와. 맞아? 이해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공집합들끼리 뭐 하면 되는데 대칭차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공집합들끼리 대칭 차하면 누가 나오는데? 당연히 공집합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한 번만 더. 이 정도만 알면 뭐 끝나는 거죠. 남들 막 벤 다이그램 가서 막 하고 있을 때 얘는 결합법칙, 교환법칙 사용하라는 얘기네. 공집합, 공집합, 공집합과 공집합과 C만 남네. 오케이? 뭐가 나와? C죠. 오케이? 됐나요? 저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대칭차를 배우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표현을 복잡하게 만들어줍니다. 표현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줘. 자, 이거 봐. 이거 봐야 될 텐데. 나 진짜. 공집합이야. 대칭차 봤었을 때, 저게 뭘까? 뭐 얘를 은연중에 뭐 기억 못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암기를 해서 기억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얘는 쉽지 않을 거야. 얘는 쉽지 않을 거야. 이거 외울 수는 없잖아. 외울 수는 없잖아. 지금부터는 대칭차를 표현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아니면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다양한 표현들 중에 우리는 뭘 배울 거냐? 이 표현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방식을 오늘 딱 배울 거야. 오늘 딱 배울 거고, 얘도 꽤나 중요합니다. 얘도 꽤나 중요하다고. 자, 보자고. 자, 얘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이건 알고 있지?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모든 게 내 책임이야. 내가 뭐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내 책임. 같지? 누구랑? 좌측과 우측 같은 거지? 같은 말 다른 표현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거를 기호로는 실제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같은 말, 표현만 다른 거야.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 얘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갔었을 때 이 표현은 자주 씁니다. 얘 대신에 얘. 얘랑 서로 호환이야. 뭐 이게 편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얘보다 얘가 편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래, 나오기는 해. A교 B가 A다. 세 번째, A 합 B를 했었을 때 커졌는데 B다. 이 얘기도 해줬을 거란 말이야. 커졌는데 B다. 이까지 얘기해 드렸을 거라고. 오케이? 됐어?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얘를 기반으로 우리 생각을 조금 해보자고. 얘를 기반으로 좀 설명해 줄게. 자, 봐. 막 생소한 표현이 띡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벤 다이어그램부터 그립니다. 생소한 표현이 나왔어. 벤 다이어그램 그립니다. 자, 첫 번째 뭐를? 벤 그리는 거야. 좌변, 우변을 좌변, 우변을 뭐로? 벤으로 표현합니다. 가볼게. A, B, 어디? 여기. 됐어? 이렇게.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똑같이 같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야. A, B, 뭐야? 여기지.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이 녀석이 이쪽에 부분 집합이 된대 라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는 원소가 있으면 되겠니? 안 되죠. A차 B가 공집합이어야 되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면 벤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시고 저쪽으로 표현을 바꾸시면 된다고.
오케이? 다시. 얘가 이 안에 들어가려면은 누가 있으면 안 돼? A차 B의 원소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 없어야 되겠지.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 A차 B가 공집합이잖아. 근데 그 말이 이 말이라고.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가 이 말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인데 뭐 할 줄 모르면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석하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거잖아. 출제자 입장에서. 이게 훨씬 더 복잡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자, 저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게. 합. 가볼게. 좌변, 우변 똑같이 그림을 그리세요. 자, 여기가 있어요. 됐니? 이가 됐어? 이게 자세히 해본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같다야. 같다는, 집합에서 같다는 포함 관계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A랑 B가 같다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맞죠? 당연하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 안에는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얘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명하다 불러. 생각을 해봐. x제곱이 0 이상이다. 뭐야? x제곱이 0 이상. x가 실수인데 x제곱이 0 이상이다. 아무 결론이 안 나. 당연한 거잖아. 아니 x제곱이 0 이상이다. 뭐야? 만족하는 x가 모든 실수다. 그러면 x의 특징이 뭐냐? 그냥 실수다 하나밖에 없잖아. 얘도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집합적으로 너무나 당연할 때는 자명하다 불러. 뭐 여기서는 뭔가 특수한 조건이 안 나온다 이 얘기야. 자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갔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네.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 얘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 얘는 A가 B에 들어가요야. 얘가 B가 A에 들어가요야. 이게 무슨 말이야? A랑 B랑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A랑 B랑 같다라는 걸 어렵게 표현하면 얘가 됩니다. 오케이? 그거를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설명해 드린 거야. 여기까지 돼? 됐어? 다 됐고요. 뭐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으면 다행일 텐데. 그래. 가자. 집에. 얘들아 집에 가야지. 그 다음 단계 볼게. 이제 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 볼게. 도대체 몇 시에 잔 거야? 아니면 일찍 자고 너무 컨디션 좋은데 수업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래, 그럴 수 있지. 막 맞지? 칠판만 봐도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 그래. 그렇구나. 맞아. 어떻게 하지? 얘들아 어떻게 해줄까? 얘들아! 어떻게 해줄까? 뭐 춤이라도 춰줄까? 그건 뭔데? 그건 뭔데? 그래, 나도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라고 봐. 맞지? 그건 아니니까. 자, 이제 마지막 내용 한 개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되었느냐 하면 연산 법칙들 중에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근데 얘 파생되는 한계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대칭 차에 여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대칭차는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익숙한 거야. 근데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도 또 동일하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다 좀 적어줄게. A차 B와 합 B차 A가 있을 거고 이 녀석의 여집합을 한다는 얘기야. 바꿔서 얘기하면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그거를 차집합을 해줬는데 얘를 여집합한다는 얘기야. 바꿔서 기존에 우리가 짧게 적었었던 A별 B를 여집합한다는 얘기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또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거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됐지? 믿고 갑시다. 자, 그래서 얘를 앞으로 A, 별, B라고 얘기할게. 오케이? 그냥 별이라고 할게요. 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연습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바꾸면 다 바꿔지고 결합법칙이 다 성립한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다. 가볼게요. A, 별, A야. A, 별, A야. 대칭차 먼저 하고 여집합하면 되잖아. 대칭차 먼저 합시다. A 대칭차 하면 뭐지? 아니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A 대칭차 A 뭐야? 대칭차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빼 얼마? 공집합. 그거에 여집합이 뭐냐고? 전체 집합이죠. 이해되죠? 그래 공집합에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됐어? 이렇게. 다 됐니?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요거는 알아둡시다.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또한 뭐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사용이 그냥 그대로 만족을 하는 법칙이다. 오케이? 생각하시면 되더라. 문제 풀고 다시 개념 정리로 돌아갈 거예요. 공통수학 2교재 이제 한번 펴보시고 아이고 가자. 자, 연산 법칙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6-3번 봅시다. 자, 6-3번 하고 쉬었다 가죠. 오케이? 6-3번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6-3번 보시면 자, 대칭 차가 나와 있어요. 대칭 차가 나와 있고 A, B가 나와 있네.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 O, B야. 대칭 차집합하래. 뭐가 돼? 이쪽과 이쪽이 되겠죠. 첫 번째 거 끝.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뭐야? A, B, C가 있는데 이번에는 A, O, B를 하고 난 다음에 교집합, C랑 교집합하래. 대칭차 상상이 될 거고 여기 그리고 뭐 해주시면 된다? 얘랑 겹쳐지는 부분 해주면 되겠지. 어느 부분이야? 그래 여기잖아. 여기 색칠. 오케이? 색칠 하시면 됩니다. 교집합이니까. 마지막으로 A, O, B, O, C야. 뭐 해주면 돼? 뭐 아까 전에 했잖아. 저거죠. A,
연습 삼아서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이거. 연습 문제 봅시다. 연습 문제에도 있겠죠. 없을 수는 없으니까. 6-6번 봅시다. 6-6번에 뭐라고 돼 있니? A, O, B가 A교 B의 합집합의 A 합 B의 여집합이다. 봐. 옆에다 적어. 대칭차의 여집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확인해야죠, 그거는.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 그걸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 이거잖아. 이거에 뭐야? 드모르간 쓴 거잖아. 왜? 얘가 뭐가 되니까? 교여가 되니까 드모르간 썼단 얘기야. A 합 B의 여집합 여기 있네. 교집합은 뭐로 바꿔주면? 합집합으로 바꿔주면서 A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뭐야? 교 B가 나오네. 어차피 얘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같은 거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뭘 뜻한다? 대칭차가 아니라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 생각 조금만 해. A가 있어. B가 있어. 벤 다이그램 생각해도 너무나 자명한 거야. 대칭차는 여기가 그려져 있었잖아. 여집합이니까 어디가 되겠어? 뒤집어지겠죠. 그 말이잖아. 교집합. 합집합의 여집합. 대칭차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뭘 사용해야 돼? 쌤. 그거 봅시다. A, O, B 얼마? O, A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뭘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A, O, A 뭐지? A, O, A 해봅시다. A, O, A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입니다. A, O, A를 대칭차를 먼저 해. A, O, A 대칭차 먼저 해. 뭔데?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빼. 뭐야? 공집합이야. 그 여집합이니까 이거 하면 뭐 나와? 전체 집합 나와. 전체 집합에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가는 거야. 대칭차를 먼저 하는 거야. 전체 집합과 B를 대칭차를 먼저 해. 합집합에 전체 집합, 교집합에 B. 그거에 뭐야? 뭐하지? 차집합 해야 되지. 맞죠? 차집합에. 차집합 하니까 뭐가 나와? B의 여집합 나오지. B의 여집합에 뭐? 여집합. 그럼 뭐야? B. 이렇게. 됐나요? 이해되죠? 아이고, 얘네들 어떡하니? 이제 하면 되는데. 자,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조금 쉬었다가.